영순아, 예비사위라는 그놈 절대 믿지 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 명자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영수는 들고 있던 노수저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 지은은 예비 신랑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며 해맑게 웃고 있었고 사위될 민석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물을 건네는 사위의 그 웃음 뒤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이 지독한 덫은 정확히 석 달 전 유난히 볕이 좋았던 자갈치 시장의 어느 평범한 오후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비사위를 믿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영순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순은 30년 넘게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아온 여장부였습니다. 거친 손으로 고등어 배를 가르고 꼼장어 껍질을 벗기면서도 입가에는 늘 자부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순전히 번듯하게 자라준 외동딸 지은 덕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동료 상인들이 영순이 딸은 이번에 서울에 있는 큰 자산운용사 본부장이랑 결혼한다며 이제 사모님 소리 듣겠네 라고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넬 때마다 영순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덤 한 마리를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이 고생 한 번 안 시키고 명문대를 나와 이제는 금융권 임원이라는 대단한 사내와 결혼을 한다니 시장통 전체가 영순의 경사로 떠들썩했습니다. 처음 최민석이라는 남자가 인사를 오던 날을 영순은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시장 바닥의 비릿한 냄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영순의 낡은 빌라 현관에 들어서던 민석은 좁은 거실 바닥에 깍듯하게 무릎을 꿇고 큰 절부터 올렸습니다. 어머님, 귀하게 키우신 따님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씨, 제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공주처럼 모시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과 사람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고 영수는 듬직하고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에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수줍게 웃으며 민석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고 영순의 눈에는 그저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사위는 말 한마디를 해도 영순의 기분을 척척 맞췄고 투박한 영순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지은이 키우셨네요. 라고 말할 때는 영순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작은 아쉬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린 것은 상견례 문제였습니다. 날짜를 잡으려 하자 민석은 세상에서 가장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한국에 들어오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머니도 간병 때문에 꼼짝을 못 하시고요.
민석은 눈시울까지 붉히며 지은의 손을 잡았고 마음 약한 영수는 오히려 사위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편찮으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자네가 고생이 많네. 결국 상견례는 생략되었고 결혼식도 민석의 뜻에 따라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남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합리적이다. 허례허식 없어서 좋다라며 칭찬했지만 평생 딸의 결혼식만을 기대한 영순으로서는 남몰래 섭섭함을 삼키며 며칠 밤을 뒤척여야 했습니다. 더 큰 결정은 신혼집과 예단 문제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진과 복잡한 그래프가 그려진 서류들을 꺼내 놓으며 영순과 지은을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경제권은 제가 관리해서 불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라서 지은 씨 명의로 된 전세금이랑 어머님이 준비해 주시려던 혼수 비용 전부 합쳐서 제 사모펀드 쪽에 넣으시죠.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둔 반포자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운 제안처럼 들렸지만 거절하기 힘든 단호함과 전문가다운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 역시 민석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금융 전문가잖아. 일반인들은 가입도 못하는 상품이래. 오빠한테 맡기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준대. 엄마 노후 자금도 같이 맡기자. 응? 딸의 재촉과 사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자산운용사 본부장이라는 화려한 직함 앞에서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평생 생선을 팔아모은 꼬깃꼬깃한 통장을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래, 자네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우리 지은이만 고생 안 시키면 된다. 영수는 통장을 건네며 사위의 손을 꼭 잡았고 민석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통장이 자신의 딸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피눈물 섞인 인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직한 사위가 쳐놓은 덫이 이미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둔 주말 오후 영수는 사위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는 해줘야겠다며 딸 지은과 함께 시내 백화점으로 나섰습니다. 시장통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다듬던 평소와 달리 영수는 장롱 깊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립스틱까지 곱게 바른 상태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석은 룸미러로 영순을 보며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시계는 휴대폰 보면 되는데 뭘 비싼 걸 사주신다고 그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은 자연스럽게 가장 비싼 명품 시계 브랜드가 즐비한 층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매장 쇼윈도에 진열된 번쩍이는 시계들을 보는 민석의 눈빛은 괜찮다던 차 안에서의 말과는 달리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꺼내온 다이아몬드가 박힌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손목에 차본 민석의 모습은 영순이 보기에도 감탄이 나올 만큼 번듯했습니다. 어머, 고객님. 손목이 좋으셔서 시계가 주인을 만난 것 같네요. 예물로 이 정도는 하셔야죠. 점원의 호들갑 섞인 칭찬에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좋아했고 민석은 거울 앞에서 시계를 이리저리 비춰보며 짐짓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 손목이 호강하네요. 평생 갑오로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영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가격표에는 영순이 시장에서 뼈 빠지게 고등어 수만 마리를 팔아야 만져볼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정작 계산을 해야 할 순간이 오자 민석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할부 개월수를 고민하는 동안 민석은 지갑을 꺼내는 신용조차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을 구경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보통 이럴 때 딸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겠다고 빈말이라도 하지 않나? 영수는 서운한 마음이 울컥 올라왔지만 딸이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영순아, 너 여기 웬일이니? 매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고향 친구인 명자가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은근한 과시욕이 발동한 영수는 계산을 마친 영수증을 황급히 가방에 쑤셔 넣고는 민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명자야, 이게 얼마만이고.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는데 잘 만났다. 인사해라, 우리 사위 될 사람이다. 저기 큰 자산운용사 본부장이야. 영순의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가자 딴청을 피우던 민석은 순식간에 사람 좋은 미소를 장착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장모님 친구분이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인이십니다. 그의 능수능란하고 세련된 매너에 명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영순이 너 복 터졌다. 사위가 배우 뺨치게 잘생겼네. 예물 시계 하러 왔나 보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가 오가는 도중 명자의 며느리 유진은 홀로 굳은 표정으로 민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남편 정훈이 민석과 악수를 하며 명함을 건네는 사이 유진은 민석의 얼굴을 뜯어보듯 관찰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민석?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유진은 분명 저 남자를 알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쌍꺼풀 없이 긴 눈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버릇, 그리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특유의 나긋나긋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친구 희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남자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 본부장 최민석이라는 번듯한 직함과 영순과 지은을 대하는 다정한 태도는 그녀가 알던 사기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영순과 지은을 에스코트하며 매장을 나서는 순간 유진의 시선은 끝까지 민석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유진이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시어머니 명자가 팔을 잡아끄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 유진아. 뭐하니? 우리도 얼른 가자. 유진은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남편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그 영순 아줌마 사위 말이야. 당신은 본 적 없어? 난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정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냥 흔하게 생긴 호감형 얼굴이라 그렇겠지. 당신 친구 중에 닮은 사람이라도 있나 보네. 하지만 멀어져가는 민석의 등 뒤로 유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라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본능적인 경고 신호였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은 핸들을 잡은 채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오늘 시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꼭 몇 배로 불려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룸미러를 통해 영순과 눈이 마주친 민석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이 찜찜한 기분에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때 민석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아까 말한 거 잊지 않았지?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야 해. 그 아파트 잔금 내일 아침까지 안 들어가면 계약금 날리는 거 알잖아.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걱정하는 말투라기보다는 빚쟁이가 채무자를 다그치는 듯한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엄마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영수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은 지은을 방으로 부르더니 문을 닫기 전 거실에 있는 영순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이체 부탁드립니다. 이거 놓치면 강남 입성 기회 다 날아갑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어? 라고 다그치는 사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의 집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베란다 창고를 뒤지며 먼지 쌓인 앨범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 정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갑자기 웬 앨범이야? 아까 백화점 다녀오고 나서부터 계속 정신이 딴 데 가 있더라. 유진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백화점에서 봤던 영순의 사위, 최민석의 얼굴과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디선가 아주 깊고 나쁜 인연으로 마주쳤던 것 같은 불길한 기시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냐,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 눈웃음이랑 말투가 너무 똑같은데. 유진의 손이 3년 전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진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희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희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을 꼴깍 삼키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찍은 뒤 기억 속의 최민석과 비교했습니다. 눈매, 입꼬리,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순간 유진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야.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시어머니 명자가 놀라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바퀴벌레라도 나왔어? 유진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앨범 속 남자를 가리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영순 아줌마 사위라는 사람요.
그 사람 이름 최민석 아니에요. 이민영이에요. 정훈이 앨범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민영? 그게 누군데? 3년 전에 내 친구 희수. 결혼 준비하다가 전세금 2억 뜯기고 파혼당해서 폐인됐잖아. 결혼식 날 식장에도 안 나타나고 잠적해버린 그 사기꾼 새끼라고요. 명자와 정우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희수는 그 사건 이후 충격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자네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럼 영순이가 지금 그 도둑놈이랑 밥을 먹고 있다는 거야? 명자는 당장이라도 영순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정훈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면 그놈 눈치채고 도망가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요.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안 돼요. 희수 때도 그랬어. 돈 송금 받자마자 바로 잠수 탔다고요. 영순 아줌마네도 결혼 앞두고 돈거래 있을 게 뻔해. 지금 당장 알려야 해요. 명자는 결단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내가 영순이한테 자연스럽게 전화하마. 스피커폰 켜.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신데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잔을 건네자 영수는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방금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명자의 비명, 그놈이 내 며느리 친구 인생 망친 사기꾼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텨온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너 이 사기꾼 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 교활한 놈은 뱀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딸 지은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안게 될 것이라는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영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갑자기 명치 끝이 꽉 막히는 게 체했나 보다. 내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귀에 대자 명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속사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영순아, 지금 절대 티내면 안 돼. 희수 때도 눈치채자마자 돈만 챙겨서 그날 밤에 증발해버렸대. 지은이 통장, 지은이 도장, 절대 그놈한테 넘기면 안 된다. 영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두드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누구? 박영순이다.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는 안 한다. 세수를 하고 나오자 식당 테이블에서는 민석이 지은의 휴대폰을 뺐다시피 들고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금 바로 이체해야 해. 이 매물은 대기자가 많아서 1분이라도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어머니 모시면 바로 승인 버튼 누르자. 지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민석의 손가락은 이체 실행 버튼 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자리에 앉자마자 민석이 사람 좋은 미소로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속은 좀 괜찮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잔금 지금 지은이 폰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3억, 지금 바로 지은이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그 3억은 영순이 평생 생선 비린내를 뒤집었으며 모은 전 재산이자 딸의 미래였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며 머릿속으로 필사적인 거짓말을 짜내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이걸 어쩌나. 내가 깜빡했는데 그 돈이 그냥 입출금 통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적금 담보로 묶여 있었네. 민석의 눈썹이 꿈틀하며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네, 분명히 현금으로 준비해 두셨다고. 아니, 이자가 아까워서 만기까지 두려고 했지. 요즘 폰뱅킹인가 뭔가 나는 할 줄도 모르고 그거 해지하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은행 창구 가서 도장 찍어야 돈이 나온다. 민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지만 영수는 태연하게 깍두기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땡 하면 은행 문 열자마자 내가 찾아서 바로 줄게. 하루 늦는다고 설마 아파트가 날아가겠나? 민석은 잠시 계산적인 눈빛으로 영순과 지은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위기를 모면한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딸 몰래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명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자의 집 거실에는 며느리 유진이 노트북과 앨범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보세요. 유진이 내민 앨범 속 사진에는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장모님 하며 살갑게 굴던 민석이 다른 여자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혼인 빙자 사기 피해 진술서에는 그가 어떻게 희수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잔인하게 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피를 토하듯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 속 사위의 얼굴을 손으로 짚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일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해주마. 내 손으로 껍질을 벗겨버릴 끼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닭 삶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보자기로 덮인 묵직한 사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은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나오자 영수는 짐진 목소리 톤을 높여 밝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얼른 김서방한테 전화해라. 엄마가 아침 일찍 시장 금고 가서 현찰로 다 찾아왔다고. 점심때 와서 밥 먹고 돈 가져가라고 해. 지은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걸 다 현금으로 찾아왔어? 그냥 이체해주지 위험하게. 아이고, 내 눈으로 돈을 봐야 안심이 되지. 그리고 김서방 고생하는데 내가 든든하게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먹여서 보내야 할 거 아니가. 영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앞치마 주머니 속에 감춘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장모님. 이라는 들뜬 목소리가 거실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민석이 현관문이 부서져라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체면칠에도 잊은 채 그의 시선은 영순에게 인사를 하기도 전에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로 먼저 꽂혔습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집에 두시면 위험한데. 민석은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손은 이미 보자기를 풀고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5만 원권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찬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난밤 명자의 집에서 급하게 만든 위와 아래만 진짜 돈이고 중간은 신문지를 잘라 채운 가짜 돈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민석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강남 아파트 입성을 위한, 아니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올 공돈으로만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돈 반드시 2배, 3배로 불려서 지은이랑 장모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석이 돈뭉치 냄새를 맡으며 황홀해하는 동안 영수는 부엌에서 펄펄 끓는 삼계탕 뚝배기를 쟁반에 담아 나왔습니다. 자, 돈은 도망 안 가니까 밥부터 먹게. 우리 사위, 그동안 내 딸 꼬시느라, 아니 챙기느라 고생 많았는데. 영순의 말에 뼈가 있는 줄도 모르고 민석은 싱글벙글 웃으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 역시 엄마와 예비 신랑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믿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수저를 놓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새벽부터 토종닭 삶은 거야. 많이 먹어. 민석은 닭다리를 크게 뜯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장모님 손맛은 최고입니다. 제가 먹어본 삼계탕 중에 제일 맛있네요. 이 국물처럼 제 속이 다 풀립니다. 그가 닭뼈를 발라내며 쩝쩝거리는 소리가 영순의 귀에는 마치 자신의 딸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국자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눈앞에서 웃고 있는 저 뻔뻔한 가면을 당장이라도 벗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그게 자네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 될 테니까. 영순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지만 닭고기를 씹느라 정신이 팔린 민석과 지은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발치에 놓인 돈 상자를 힐끔거리며 터질 듯한 환희를 억누르느라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이 돈을 챙겨서 현관을 나가는 순간만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기에 식탁 맞은편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영순의 시선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물컵을 쥔 손에 하얗게 핏기가 돌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영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민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이윽고 영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자네, 혹시 이희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 그 뜬금없는 질문에 민석이 닭다리를 뜯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씹던 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목을 대가 크게 꼴렁이는 모습이 영순의 눈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사기꾼답게 순식간에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냅킨으로 닦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희수요? 글쎄요. 제 거래처 사람인가? 워낙 만나는 사람이 많아서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장모님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 뻔뻔하고 태연한 거짓말이 영순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현관 중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명자의 며느리 유진과 아들 정훈이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의 난입에 놀란 지은이 짧은 비명을 질렀고 민석은 반사적으로 돈 상자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장모님, 이거 주거 침입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민석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며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민석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한 발자국씩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3년 전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세금 2억 들고 튀었으면서 희수 이름을 모른다고요? 이민영 씨? 이민영. 그 이름이 거실 공기를 가르는 순간 기세등등하던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수많은 여자를 울리고 사기를 칠 때 사용했던 가명이자 이 행복한 식탁 위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금기의 단어였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보호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겁먹지 마.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아. 사람 잘못 보고 와서 행패를 부리네. 하지만 지은은 영문을 몰라 파랗게 질린 얼굴로 영순의 팔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유진 언니가 여기 왜 있어? 오빠한테 이민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그러나 강하게 감싸주며 민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똑똑히 봐라.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저놈이 쓰고 있는 가면 오늘 엄마가 다 벗겨줄 테니까. 궁지에 몰린 민석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대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그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목소리를 높여 지은을 현혹하려 했습니다. 아, 진짜 돌겠네. 당신들 뭐야? 요즘 유행하는 신종 공갈단이야? 내 얼굴 합성해서 돈 뜯어내려고 온 거잖아. 지은아, 너 뉴스 안 봤어? 요즘 AI 기술이니 딥페이크니 해서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그는 지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절박한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내 얼굴이 좀 알려지니까 이런 놈들이 꼬이네. 나 자산운용사 본부장이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쳐?
이거 다 조작이야. 우리 사이 갈라놓고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 그의 연기가 어찌나 그럴싸하고 호소력이 짙은지 혼란에 빠진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민석의 헌신적인 모습과 눈앞의 험악한 상황 사이에서 지은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오빠 말이 사실이야? 엄마, 이 사람들 정말 우리 돈 노리고 온 협박범들이야? 언니, 왜 그래? 우리 오빠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민석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 말 믿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엄마도 참 친구분 말만 듣고 저런 사기꾼들을 집에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나가자. 여기 있다가는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돈 챙겨. 내가 너 지켜줄게. 민석이 지은을 현관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찰나 침묵을 지키던 유진이 성큼성큼 다가와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진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액정 화면은 지은의 눈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작? 딥페이크요? 어디 이것도 합성이라고 우겨보시지. 이 혓바닥만 긴 사기꾼 새끼야. 유진이 휴대폰 화면을 지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액정 속에는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한 증거들이 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스튜디오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웨딩 화보 속에서 턱시도를 입은 민석은 희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합성이라고 우기기에는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 화면 속 남자와 눈앞의 민석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라며 소리치는 딸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은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며 저 여자가 보여주는 건 다 가짜고 내가 진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민석을 노려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수라는 여자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한테 보여준 사랑도 다 이 돈 때문이었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사기꾼의 얼굴에서 사람 좋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열한 본색만이 남았습니다. 민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돈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사랑이고 나발이고 돈이라도 챙겨서 튀어야겠다는 짐승 같은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비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민석이 현관을 향해 몸을 날렸지만 그곳에는 이미 정훈과 건장한 형사들이 철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발악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잠복해 있던 형사들은 능숙한 솜씨로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민석의 얼굴이 거실 바닥에 처박혔고 그가 목숨처럼 껴안고 있던 돈 상자가 엎어지며 5만 원권 뭉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에 쏟아진 돈다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빳빳한 지폐가 아닌 거친 신문지 뭉치였습니다. 위아래만 진짜 돈으로 덮어놓고 속은 신문지로 채워넣은 가짜 돈뭉치들이 흉물스럽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 어디 갔어? 이거 가짜잖아. 그는 형사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억울하다는 듯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했다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난장판 속으로 영순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영순의 손에는 부엌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바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은 바닥에 널브러진 가짜 돈과 그보다 더 가짜 같은 인간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순의 눈빛은 불같이 뜨거우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순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내면 내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영순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얀 소금 폭풍이 민석의 머리와 얼굴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들이 눈과 코로 파고들자 민석은 모욕감에 치를 떨며 몸부림쳤습니다. 형사는 민석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며 건조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양팔이 들린 채 끌려나가면서도 민석은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지은을 향해 내가 너 사랑한 건 진짜였다느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느니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영수는 닫히는 현관문을 노려보며 굵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희수한테 했던 짓, 그리고 내 딸한테 하려던 짓, 감방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 사라진 거실에는 엎어진 삼계탕 냄새와 흩날린 신문지 조각들, 그리고 하얗게 뿌려진 소금 알갱이들만이 남아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영수는 말없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옥 같은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아프지만 다행스런 눈물이었습니다. 민석이 연행되고 난 뒤 사건의 전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자산운용사 본부장이라던 그의 직함은 위조된 명함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었고 실체는 인터넷 도박 빚에 시달리던 상습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영수는 담당 형사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과 압수된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명단만 5명이 넘었고 그가 결혼을 빙자에 뜯어낸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죄질이 나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될 것이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딸 지은이 겪었을 뻔한 끔찍한 미래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 명자의 전화 한 통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지은이는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 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놈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를 그렇게 만들고 도망갔던 이민영, 아니 최민석이 경찰에 잡혀갔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전화기 너머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채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유진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3년의 청춘과 돈을 전부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악마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또다시 망치는 일은 막았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 작은 위안이자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하마터면 엄마의 노후 자금까지 전부 날릴 뻔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억지로 딸을 방문 밖으로 끌어내 식탁에 앉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지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딸의 손에 쥐어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인생 비싼 수업료 냈다고 치자고 사람 목숨 건졌으면 된 거라고 말입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내 인생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엄마는 내가 내 옆에 무사히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며 엉엉 우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영수는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녀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하게 밝았습니다. 비릿한 짠내와 사람들의 땀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영순의 좌판은 싱싱한 고등어와 갈치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럽고 활기찬 풍경 속에 다시 익숙한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 영순과 그 옆에서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생선을 나르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허황된 꿈을 쫓으며 명품관을 기웃거리던 철없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강남 아파트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값지고 무거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배운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능숙한 솜씨로 고등어 배를 가르며 단골 손님에게 덤을 얹어주었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지은의 눈에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것을 쫓고 쉽고 빠르게 얻는 행운을 바라지만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투박하지만 단단한 진실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겪어냈습니다. 사위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도둑놈이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 쓰라리겠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낸 자국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딸의 마음에 남은 흉터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가끔 썩은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지라도 서로를 믿고 잡아주는 따뜻한 손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비릿한 바다 냄새가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 향기롭고 진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고 지은 역시 엄마를 마주보며 씩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골라요, 골라.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다시 힘차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녀의 목소리가 시장통의 억척스럽고도 정겨운 소음 속으로 힘차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비 온 뒤에 더 단단하게 굳어진 땅 위를 걸어가는 희망의 행진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영순의 기지로 딸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순이었다면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아니면 영순처럼 침착하게 덫을 놓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정말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